자, 초등특수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역시 교직 논술은 이렇게 근거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초등교육과정 A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든지 초등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매 회기 문풀이나 모의고사 때 저희가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는 파트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일반 초등 같은 경우는 또 저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일반 초등에 근거한 정답을 체크를 이제 따로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특수교육 교육과정은요. 딱딱딱 저희가 이제 근거로 놓기보다는 매회 모의고사 때마다 다 했을 때 연계되는 문제들이 섞이다 보니까 따로 근거는 놓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 나오는 교육과정 총론 부분은 대부분 다 만점을 받으실 정도로 다 암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딱딱딱 답만 그냥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로 안에 기억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생활 맥락이라고 하는 거 쓰시면 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문제에서는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의 기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관련된 거 보시면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생활 연령과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학년이 다른 학생들을 수준별로 편성 운영이라고 하는 것을요. 저희는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생활 연령과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학년군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한 근거를 써주시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자, 디귿과 관련된 문제, 리을과 관련된 문제 이제 볼게요. 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학교 실정을 고려해서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공통교육과정이나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기본교육과정과 병행하며 편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우리는 리을에 들어갈 내용은 최소 수업 시수라고 쓰시면 되는 문제. 그다음에 반가로 3번에서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내용으로 대체할 경우 교과 내용을 교과 관련 생활 기능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생활 기능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장애인 등에 대한 저희가 이 이번과 같은 경우는요. 자폐성 장애와 지적 장애라고 하는 걸 이제 공존 장애라고 하는 걸로 진단을 하죠. 그런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DSM-5와 관련된 근거로 봤을 때 대부분 선생님들이 암기는 A하고 B라고 하는 걸로 해서 공부를 암기하시거든요. 그래서 A는 사회적 상호작용, B는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및 활동. 대부분 여기까지 공부하는데 이제는 이런 진단 기준도 B, C, D 세부적인 것까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나왔던 초등특수 전반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보면은 난이도가 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 제자들도 합격한 제자들도 보면 컷 같은 경우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컷은 낮았지만 대부분은 상위 한 10점 정도 이상인 이제 아이들의 분포가 좀 생각보다 있었습니다. 결론은 뭐냐? 난이도가 상일수록 어떻게든 쓰면 점수가 주는 굉장히 물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진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확실히 암기한 것만 저희가 채점이 되는 내용이 타당한 건 맞지만 이렇게 문제가 좀 더 난이도가 최상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를 제가 알아본 결과 좀 더 올해 같은 경우 좀 어렵게 내는 출제 경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등이지만 중등보다 좀 더 난이도 깊게 그러면 초등특수 같은 경우는 일반 초등 교과도 해야 되고 특수교육 교정도 해야 되고 특수교육학도 중등처럼 심화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까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일렬로 세우는 그림인 거고 그럼 이제 일렬로 세우는 이 안에서 내가 순위만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고 들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처럼 뭐 초등이 어렵게 나왔다서 어렵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들이 아는 것만 정확하게 틀리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컷보다 10점 이상 충분히 맞는 이런 점수대가 나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2번부터 선생님들이 당황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들어갔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에서 B 이 두 가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B, C, D까지 암기를 해야만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단 기준에 근거해서 이런 중복 장애와 관련된 내용을 쓰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아동의 사회적 의사소통이 일반적 발달 수준에 기대되는 바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치지 못함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써주는 문제였고, 팩스도 오래간만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팩스 같은 경우도 지문이 굉장히 길고 기존의 기출 패턴과는 좀 다른 경향이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 팩스와 관련된 내용을 쭉 공부를 하다가 실제 이제 임용이 끝나고 제가 나름대로 또 이제 연구하는 학문, 논문 쓰는 것들이 있어서 그 자료들을 쭉 봤는데요. 똑같은 이 논문 자료에 이런 패턴의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촉진자의 역할 따로 있고, 그 촉진자의 역할 중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구체적인 자료들도 또 찾기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금 논문 자료 뭐 관련 자료가 더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존에 우리가 봤던 강론의 패턴에서는 조금 더 다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의 유형이다. 뭐 이렇게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면 역할을 구분해라라고 했는데요. 이제 역할을 구분하는 문제에서 살펴보니, 연우는 자바라가 거의 없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손을 끌어서 요청을 해요. 연우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중재로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로 중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재법은 중재 초기에 복잡한 선수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대요. 그래서 유의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 중재를 적용하려면 1단계와 2단계 두 명의 교수자, 그래서 우리가 뭐 장점이자 뭐 단점이 두 명의 교수자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암기하셨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뭐 관련된 논문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또 이 논문뿐만 아니라 이 내용은 특히 이 팩스 같은 경우는 자폐에서만 나오진 않거든요.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중도 장애, 그 다음에 지체 장애, 혹은 언어 장애, 의사소통 장애도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지 않는 자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런 장애 유형과 연결되어 있는 파트였기 때문에 조금 더 내용이 좀 복잡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명은 이제 아이를 가르치는 훈련자 역할을 하고요. 한 명은 도움을 주는 신체적 촉진자 역할이라고 하는 걸로 구분해서 쓰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이 있나요?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 중재가 계획한 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거 수없이 많이 여러 번 많이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중재 충실도라고 하는 것과 연결된 용어였는데 한번 가볼게요. 연우에게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 절차를 계획에 맞게 제시했는지, 계획된 강화를 제공했는지, 계획된 피드백을 제공했는가인데, 사실은 저희가 기출 패턴으로 볼 때 이게 굳이 없어도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라고 한다면 중재 충실도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쓸 수 있는 파트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문제 풀어봤죠. 그다음에 반가로 3번, 이거는 과거 이제 유튜브에서도 연결되어 있는 거고, 제가 수없이 자폐에서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가 나온다면 목적을 쓸 때는 단계와 연결해서 써라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문제이고요. 가로 안에 리을에 들어가 B와 같은 교사의 반응을 고려하세요라고 하는 지문들인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우가 선호하는 새우과자 그림 카드와 선호하지 않는 거, 이거 보자마자 우리는 그림 식별하기 위해서, 그림 변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3단계와 연결해서 정답을 쓰시면 됐던 문제였죠. 그다음에 리을에 들어갈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연우에게 이제 문장띠와 그림 카드를 제시한다. 보시고, 연우가 주는 문장띠를 받으면 연우의 손으로 새우과자 그림 카드를 집으며 읽어본다. 연우야, 새우과자를 먹고 싶구나. 그래서 연우에게 새우과자를 주는 내용이었는데요. 4단계에서는 우리가 문장으로 아이를 지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연우가 주세요 문장띠를 사용해서 새우과자 주세요라고 하는 걸 교사한테 주어야만 그에 따라 새우과자에 해당하는 거 연결한 강화와 시험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문이 복잡했기 때문에 2번 문제부터 이제 당황했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세세하게 본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은 알고 있는 지식을 썼을 때 웬만하면 다 채점이 됐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3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3번 문제도 보시면, 자, 이제 3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특성이고, 나는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나눈 대화 내용인데요. 정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근육운동 기능체계 3, 4, 5는 반드시 암기하라 수업 중에 열심히 말씀을 드렸고, 3, 4, 5단계에 해당하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초등 문제도 있었었지만 저희는 중등에서는 좀 더 깊게 또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과거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이 문제를 풀었던
있었던 건데 약간의 좀 패턴만 좀 다르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양손을 사용할 수 있지만 다리의 움직임이 제한적이어서 이동에 어려움이 있고 안정적인 이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실내에서는 대부분 워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단으로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해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박은혜 교수님 강론에 그대로 있죠. 신체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과거에서는 우리가 체간 지지 워커와 연결되는 부분, 휠체어에서도 수동과 전동 휠체어에 관련된 기출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 자, 역시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문제는요. 다음 주에 공원 현장 학습 갈 때 앞바퀴가 큰 우리가 휠체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나왔던데 앞바퀴가 큰 걸 이렇게 또 표현을 했죠. 직경이 작고 폭이 좁은 것보다 직경이 크고 폭이 넓은 건 우리가 충격 흡수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출 문제의 변형, 기출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저희는 이와 관련된 근거들이 쭉쭉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유특, 중특에서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는데 초등에는 처음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당황했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저희는 초등이어도 유아, 초등, 중등을 다 분석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협력적 팀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 초등에는 처음 나왔지만 기존에 나왔던 기출이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는 거.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전문적인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저 혼자 한계가 있더라고요. 의사소통 지원, 행동 지원, 보조공학 등의 지원들이 필요하다. 다학문적인 팀 모델이나 간학문적인 팀 모델, 기존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던 건 초학문적인 팀 모델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리을과 미음의 차이점을 중재 계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써라 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중재 계획이라고 했을 때 다학문적인 건 모두가 각자가 하는 거죠. 하지만 간학문적인 것은 서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중재 계획을 했는지 아닌지 서로 의견을 교환했는지 아닌지 라고 하는 것과 연결할 수 있는 내용들. 그래서 여기에서도 차이점은 저는 한 가지만 써놨지만요. 열린 정답들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풀어서 다학문적인 팀은 각자 독립적으로 중재 계획을 세우는 거지만 간학문적인 팀 모델은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공유하면서 중재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풀어서 썼어도 되겠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 이제 보시면 수업 중에 아이가 자주 돌아다니는 거. 우리 자리탈 행동 여러 번 또 했지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횟수로 할 때는 빈도 기록 방법이지만 역시 15년도 초등에 나왔던 기출 문제입니다. 비율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의 내용. 그래서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관찰 시간과 관련해서 써라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뭐 관찰 시간 우리가 여러 번 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라고 할 때요. 관찰 시간이 달라도 자리탈 행동을 서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걸 장점으로 여러 번 썼던 내용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일정한 척도로 바꿀 수 있어서 비교하기가 쉽다. 와 관련된 내용 정확하게 연결해서 써주는 그런 문제였고요. 저희가 문풀뿐만 아니라 이제 모고에서도 같이 다뤘던 내용들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다음 이제 방과후 3번 문제를 먼저 살펴볼 건데 여기서 보시면 이점이 지침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의 용이성에 근거할 거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당황했다는 거는 우리가 공학까지 섞이면서 이게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은 없는데요. 문제 지문도 길고 이 공학에서 갑자기 이제 섞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당황했기도 했지만 떠오르는 것들이 쉽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서 선생님들이 고민을 좀 했다 이렇게 말도 해주더라고요. 민지가 온라인 학습용 콘텐츠를 이용할 때 콘텐츠를 완성하지 않고 제출 버튼을 눌러버리는 실수를 자주 해요.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콘텐츠를 선택할 때도 외 접근 지침이 잘 적용되는 것을 선정하면 좋은데요. 자꾸 우리는 잊어버리는 버튼을 눌러버리는 실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입력에 있어서 이 아이가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선택 제작 시 준수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패턴들도 저희가 문제를 다 풀어봤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체장애라고 하는 것도 각각 보면 실제 이제 지금은 정답이 보이겠지만 계속 2번부터 좀 더 지문도 길고 당황했는데 3번도 공학까지 섞이다 보니까 난이도가 조금 더 선생님들이 높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더 대박입니다. 그래서 4번 문제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평균이 굉장히 또 낮게 그래서 학습장애뿐만 아니라 아마 넘기면 시각장애 문제가 또 이제 나올 건데요.
쭉쭉쭉 있다가 한 번 더 보시면 시각장애와 학습장애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있게 26학년도에 출제가 됐고, 여기 제시된 4번 문제는 저희가 주 강론으로 보는 김희아 교수님 책보다는 실질적으로 김도윤 교수님 책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많이 또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던 교육과정 중심 측정에 관련된 구두 읽기 검사, 빈칸 채우기 검사, 선택형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렇지만 이것도 저희가 다 수업 중에 다뤘던 내용이어서 그 말이 좀 더 떠올라서 잘 썼다, 이렇게 또 제자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먼저 이제 문제로 갈 건데요. 여기 보시면 기억의 장점을 학습 내용과 연계, 여기서가 이게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 이걸 쓰느냐 안 쓰느냐가 채점의 근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기출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기억이라고 한다면 교육과정 중심 측정의 원리라고 하는 거 연결했었을 때 왜 이게 효과적이냐, 진전도를 파악할 수 있다, 진전도 점검, 이게 모든 웬만한 정답의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동영검사지를 하던 왜 이렇게 장기간으로 하던 이유 써라라고 하는 게 진전도를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진전도를 어떻게 확인한다? 학습 내용과, 그래서 진전도와 학습 내용을 같이 플러스 해준 것만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선생님들이 대부분 진전도만 쓰는 분들이 많았다. 그게 이제 뭐가 된다? 결정적인 오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문제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이 문제의 채점의 기준이다. 그게 학습 내용, 수업 내용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채점의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측면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배운 내용, 학습 내용을 근거로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거나, 아니면 반복 측정 가능하고 내용에, 이렇게 학생이 배운 내용의 변화, 진전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한 내용을 파악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연계해서 쓰시면 됐던 건데요. 말 그대로 여기 있는 포인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 거 지금 여러 번 강조했다는 건, 문제를 내가 처음 보는 게 나오더라도 결국 문제에서 물어보는 지문에 지금 정답이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검사 도구를 만들 때 빈칸 채우기, 사실 이제 빈칸 채우기는 저희가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나오기도 또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빈칸 채우기 검사는 일반 초등에도 또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된 건 아니었는데, 일단은 빈칸 채우기 검사라고 했을 때요, 빈칸의 단어는 주변 구절에 의해서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문맥적으로 다른 문장과 연관성이 있어야 해요. 또한 주제와 관련해서 다른 단어보다 중요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호의 읽기 수준을 고려했을 때 민호가 계속 흥미를 가지고 끝까지 빈칸을 채우고자 하는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내용과 난이도,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난이도가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만 채점의 기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구두 읽기 항상 초등에 많이 나왔던 거, 그 이후에 빈칸 채우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문제는 빈칸 채우기뿐만 아니라 검사 도구 중에 선택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걸 이제 그대로 쓰는 거였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형이라고 하는 거, 빈칸 메우기 검사가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 디귿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했을 때 빈칸 선택형이라고 하는 거 그대로 정답을 써주시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선택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게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되냐라고 하는 건데요. 빈칸 채우기는 심리적 좌절과 어려움을 겪는다면 선택형은 우리가 고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읽기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강론을 쭉 찾아봤는데 강론의 원문대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약간 교수님이 나름대로 이제 변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와 관련된 논문도 찾아보니까 확실히 또 논문과 연결되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는 정확하게 딱 떨어지기보다는 어떤 감이라고 하는 거, 점수를 주는 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미된 내용으로 정답을 쓰시면 됩니다. 읽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는 내재적인 거죠. 외재적인 어떤 강화를 받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연계해서 쉽게 틀린 것 자꾸 바르게 고쳐라 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이유를 찾아주시고, 내재적인 거, 내연적인 거, 이렇게 내면적인 거라고 하는 것에 키워드 정확하게 써주시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잖아요. 효능감이 뭐죠? 내재적인 거죠. 그래서 굳이 내가 다른 거 안 보더라도 얘 자체의 키워드만 보시면 외재적인 거 아니다, 내재적인 거다 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감으로 찾을 수 있는 문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협력적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미 25학년도에서 사실적 질문의 유형이 나왔는데 또 같은 질문의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적 이해 질문이라고 하는 건 이미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기출을 저희가 항상 봤기 때문에 여기 추론적, 평가적도 쉽게 정답을 쓸 수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들어가는 내용에 있어서 지읒은 정확하게 다 쓰셨습니다. 하지만 이응이 좀 당황했던 문제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읽기 중에 협력적 읽기. 그런데 저희가 보는 또 강론에서는 협력적 전략적 읽기 뭐 이렇게 또 표현하죠. 글을 읽는 동안 자신의 이해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한 문단의 글을 읽은 후 주요 내용을 이해한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죠? 중심 내용 파악하기라고 하는 걸로 쉽게 또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황은 했지만 이미 이것도 저희가 지문이 길어서 사실은 또 읽는데 문제 파악하는데 오래 걸렸다. 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요. 또 살펴보면 과거에 중등하고 초등 등등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쭉쭉쭉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도 역시 이렇게 지문이 길죠. 여기에서 본다면 또 역시 딱 선생님들이 강론에 근거해서 키워드를 찾는 것보다는 감으로 이렇게 좀 찾는 부분에 용어들이 있었는데요. 방가로 1번 다음의 내용을 고려해서 가의 가로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습 목표를 고려하거나 학생 수준에 맞추기 위해 일부 내용을 줄였다 이렇게 나오고요.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육과정 내용을 줄였다. 이걸 우리가 대부분 뭐라고 하죠? 생략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라고 했을 때 생략을 쓰시면 되고, 여기 지문을 보면 교육과정 재구성 많이 들어봤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다 이제 우리 아이들께 재구성해서 많이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요. 교육과정 재구성을 할 때는 한두 가지 방법만 사용하기보다는 압축이나 생략이라고 하는 걸 혼용해서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 초등 내용이어서 일반 초등 부분은 넘어가고 이 동그라미 2번만 하도록 할 건데, 선생님들이 과거에 비해서 이번에 일반 초등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8문제 8문제고 배점은 각각 40점에서 80점 만점인데요. 실질적으로 대부분 일반 초등 문제는 많이 나왔을 때가 30점 정도 뭐 이렇게. 그런데 올해는 가장 역대로 많이 나왔어요. 39점. 거의 40점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는 50대 50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결국은 선생님들이 중등처럼 공부해서 나는 어려운 문제도 맞추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일반 초등에 대한 내용을 투자할 시간이 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렵고 깊게 공부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면 너무 베스트다. 그렇지만 우리가 초수에 그리고 빨리 합격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넓게 보는 시야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반 초등 내용도 골고루 봐야 되는 거고, 특수교육학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골고루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특과정 부분도 어느 하나 우리가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맞춰야 되는 부분의 내용에 있어서는 좀 골고루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고 일단 얇게 보고 난 후에 그리고 그 안에서 필요하다면 깊게 볼 수 있는 내용들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면 그게 베스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보는 내용 안에서 문제가 좀 헷갈리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일반 초등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 기억술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과거 기출과 연결한다면 핵심어법과 패그워드, 말투어와 관련된 각각의 의미도 쓰고 차이점을 쓰는 게 중등의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리고 그 과거에는 예시와 관련돼서 객관식의 중등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논란에 됐던 문제이고, 사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패그워드가 확실한 정답인데 핵심어법까지 뭐 선생님들이 논문 찾아서 이의제기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수 채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정확한 건 키워드 핵심어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 선생님들이 계속 혼란스러웠던 이유는 저희가 보는 강론에서는 1 하면 뭐 과일, 2 하면 오이, 숫자가 연결하는 게 패거드라고 하는 것만 공부하셨는데,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본다면 도, 레, 미,
이 자체를 말뚝을 박아 놓는 거거든요. 딱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하면 도예가, 레하면 발레리나가, 이것은 다 패그워드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핵심어법이라고 하는 것과는 우리가 반드시 차이가 있다. 말뚝을 박아 놓는 거다. 그래서 이런 말뚝을 박아 놓는 것은 강론보다는 조금 더 제가 보니까 개론서에서 말뚝어법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한 그런 사례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억술은 핵심어법이 아니라 패그워드라고 하는 것만 정확한 정답으로 알고 계시고요. 핵심어법이라고 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관련된 우리가 또 청각적으로 비슷한 이런 것과 연결해서 오답을 좀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순서적으로 번호를 매길 때 숫자, 그래서 계속 우리가 보는 이 내용 때문에 헷갈려 했다. 하지만 우리는 숫자가 아니어도 해당하는 워딩에서 말뚝을 박는 거, 이 자체가 패거드가 된다는 거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다 일반 초등. 그래서 저희가 과거 5번부터 일반 초등이 이렇게 많이 섞이는 적은 처음이었는데 우리는 5번부터가 오히려 특수 문제는 적고 일반 초등 문제가 많이 추가된 이런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6번 문제도 굉장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중도 중복에 관련된 아이의 사례이고요. 그리고 실가와 관련된 내용에서 일반 초등 문제들, 그래서 저희는 반가로 2번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 니은에 해당하는 전략의 명칭을 쓰고요. 구호적 맥락, 이거 우리가 기출에 출제가 되어서 여러 번 했던 내용이고 저희가 모의고사에서 똑같이 이렇게 대치 요청이라고 하는 걸 정답으로 쓰는 문제 해봤었던 기출 플러스 모의고사 똑같이 나왔네요. 한번 볼까요? 강화된 환경 중심 언어 중재를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은지가 흙을 좋아한다면 흙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비닐로 포장된 흙을 준비해요. 그리고 은지가 볼 수 있으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어요. 은지가 포장된 흙을 바라볼 때 선생님도 함께 바라봐주고, 우리는 공동 관심했고, 흙을 포장한 비닐을 뜯어서 의도적으로 은지 손에 흙을 조금 뿌려준 뒤 은지가 반응할 때까지 3에서 5초 정도 기다려요. 시간의 변경, 그래서 우리가 시간지연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정답을 써주시면 됐던 문제였고요. 여기 본인이 디귿으로 바로 가볼게요. 은지가 흙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이거라고 말하면 이거 뭐? 여기 기출에 똑같이 나왔던 우리가 강론에 똑같이 나왔던 내용, 그래서 대치 요청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쓰는 문제였습니다. 자, 나머지는 역시 일반 초등과 관련된 문제여서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사실 동그라미 1번은 일반 초등이지만 2번은 일반 초등에도 있고 특수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 관점에서 본다면 정답 쉽게 여기 볼게요. 평가 자료를 모아 개별 작품집으로 만드는 거, 포트폴리오. 그래서 예전에는 다 유아에만 집중됐던 포트폴리오 문제가 처음으로 저희는 초등특수에 포트폴리오 정답 쓰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1초에도 해당이 되고 저희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 초등으로 했지만 둘 다 정답은 찾을 수 있는 거. 자, 이제 B로 한번 가볼까요? B와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아이에 해당하는 이런 갈락톡스 혈증이라고 하는 처음 보는 대사장애가 나왔지만 굳이 그게 아니어도 쉽게 과거 기출에서 저희가 풀어볼 수 있는 문제, 그래서 기출 짜집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버스 이용 기술인데 선생님들은 이 버스 이용 기술이라고 하는 게 중등에 보시면 너무 자세하게 나왔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에 해당하는 문제와 과거 초등의 문제의 내용을 좀 섞이면서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은데요. 습득해서 중학생이 되었을 때 스스로 버스 타기를 원한대요. 동호가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동호가 중학교 가서 스스로 식단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개념적 적응 기술을 지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중복교육과정, 중다수준 교육과정, 이것도 우리가 다 문제 풀어봤던, 그래서 B1번은 그렇게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는 아닙니다. 예시 쓰는 거에서 개념적 적응 행동은 작년에 중등에도 똑같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읽기, 우리가 금전 개념, 그리고 식사 후에 잔동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개념을 저희가 기조하는 거죠. 그래서 개념적 적응 기술의 하위 영역에 예시 아무거나 쓰시면 됐던 문제였고요. 공통점도 여러 가지, 그래서 같은 활동하는 수업 시간이다. 다양한 학습 수준을 나뉠 수가 있다. 각자 학습자의 적절한 난이도로 개별화된 교수 학습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초등은 차이점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공통점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거.
자,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반가로 2번을 가보시면 리을의 교수학습 활동의 예시 한 가지를 쓰고 미음을 위한 방법인데요. 여기 있는 내용 문제 똑같이 저희가 다 출제가 됐습니다. 버스 이용 기술 참조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학교라고 하는 단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 통합버스라고 해서 줄서기, 학교 통합버스에서 자리에 앉기, 그 다음에 안전하게 내리기 등등과 관련된 거 키워드 쓰시면 됐던 문제였고, 일반화가 이미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여기에는 이렇게 버스 이용 기술을 학습한 상황과 다른 상황에서 평가를 계획한다라고 하는 5단계와 연결해서 정답을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수 상황과 비교수 상황에서 지도하는 것을 연결해서 정답을 써주시면 됐던 문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를 우리는 교실을 실내 버스가 아니라 학교 버스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정답을 쓰면 되는 기출 문제의 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평가하기 부분이 기출에 연결된 걸 저희는 출제가 됐다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스크립트라고 하는 건데요. 다양한 상황별 의사소통 방법과 관련된 스크립트 순서를 의도적으로 바꾼대요. 그래서 이거 기출에 이미 출제가 됐던 중등 문제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건 뭐다? 자발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에서 자발적인 언어를 유도하는 거, 중등과 연결된 기출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걸 알아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바꾼다고 했죠. 교사가 요청하지 않아도 동호가 스스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행하기 전에 교사가 확인해야 될 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맞아요. 익숙해지면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사건들은 우리가 기출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아이에게요. 의도적인 사건이 익숙해졌는지 아닌지를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여기 보시면 여기 해당하는 거 이렇게 체크를 해드릴게요. 따로 정답이 지금 빠져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립트에 익숙해졌는지 확인한다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해주시면 됐던 게 기출문제였습니다. 정답이 따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가 이렇게 익숙해졌는지 확인한다 이런 걸 지금 정답의 키워드로 말씀드렸습니다. 2번 문제 역시 청각장애 당황했던 문제입니다. 기출 패턴에서 벗어났다는 건 대부분 청각장애 학생이 나타나고 교과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요. 26학년도만 처음으로 중등보다 좀 더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됐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B1은 1번 문제는 무난하게 들어갔지만 2번부터 이제 난이도가 계속 최상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계속 이번에 초등 문제는 일반적인 수준에서보다 지금 굉장히 난이도가 최상의 개념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던 부분이다. 자, 이제 볼게요. 250에서 8000의 지출.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기출에서 문제 풀어봤던 건데요. 항상 250에서 8000으로 나오든 아니면 500에서 4000으로 나오든 선생님들은 말소리를 대표하는 주파수다라고 하는 거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측정하는 이유, 말소리 분포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주파수 대역이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 니은. 가장 쉽게 듣는 것으로 파악하는 뭐다? 천. 그래서 천을 2번 하는 게 과거 기출이라면 이번에는 그냥 천이라고 하는 것에 수치를 쓰는 게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거. 이거 많이 우리가 연습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을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어음 청력 검사 중에서도 저희가 보시면 이음절이기 때문에 어음 청취역지. 그러면 과거의 문제에 어음 명료도 검사 중등에 나왔던 패턴의 순서가 초등에는 어음 청취역지 명료도가 아닌 청취역지로 나왔다. 각각의 단계를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책에 있는 대로 다 암기한 내용 숫자 그대로 표현을 해야 되죠. 리을에 들어갈 내용이었습니다. 피검자가 단어를 따라 말할 수 있는 강도, 그래서 수능 청력 검사 평균 역치보다 20에서 25 큰 소리로 우리는 단어를 제시해서 검사한다. 정확한 워딩을 써주시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반가로 3번을 보시면요. M을 추가하는 거. 그럼 M을 추가하는 거. 기존에는 이 5개 음을 하는 건 왜 그러냐. 대표적인 말소리이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M은 우리는 대표적인 것 중에서도 고주파수가 아닌 저주파수에서 뭐한다? 자음을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주파수 대역에 자음을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아니면 자음을 지각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저주파수 대역의 이게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저희가 지문자는 항상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스위스라고 하는 거 그대로 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써주면 됐던 문제였죠. 자, 3번 문제. 이건 중등보다 훨씬 더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됐고 강론 깊이. 그래서 아마 제가 난이도 최상 중에서도 최상이라고 한다면 시각장애 문제이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알아보면 이거는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이 많이 맞아야 하나 두 개를 맞았던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특성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의 특성 중에서 점자 정보 단말기라고 하는 게 실제 중등처럼 나왔던 게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그다음 시각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점자라고 하는 것이 또 나왔던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당황했던 문제. 그래서 공통교육과정의 점자교육과정 평가에 따르면 땡땡으로 참고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게 나왔고요. 을이라고 하는 풍경과 접목해서 준비하는 점자정보 단말기 문제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점자정보 단말기를 쓰는 문제였고 시표가 나오는 것이 근거리 시력표와 또 문장 이것까지 우리가 거의 다 볼 수가 없죠. 결국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실제 공부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계속 기출이 합격의 척도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난이도가 있다는 것은 조금 더 깊게 보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중등 선생님들도 이 파트까지는 깊게 보진 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된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도 당황했던 문제, 그리고 또 방향 전환하기라고 하는 것도 당황했던 문제. 그래서 많이 1번부터 방가로 3번까지 당황했던 문제라고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잠시만요. 저희가 이제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기억에 해당하는 평가 내용은 여러 가지 중에 저희는 촉지각 정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르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누르는 거 우리가 많이 했었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답을 쓸 때 여기가 1, 2, 3, 4, 5, 6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를 쓸 때는 이렇게 B, C, F, H를 동시에 눌러야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디귿과 리을 결과를 알 수 있는 정보의 차이점을 쓰는 거고요. 두 검사 모두 검사 머리는 40cm로 동일하다.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 그래서 이 확대경 디옵터도 이제까지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이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디옵터를 구하는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가로 1번부터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디귿과 리을의 결과, 이건 이제 책에 있는 거대로 그대로 보시면 근거리 시력 검사 결과는 읽을 수 있는 최소 글자 크기를 알아보는 거.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 내용 안에서 최소 글자를 보는 거지만 말 그대로 문장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문장 읽기 검사는 읽을 수 있는지라고 해서 유창하게 읽을 수 있는 최소 글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읽을 수 있는 것과 유창하게 읽을 수 있는 것과 연결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비교하는 문제였다. 잠시만요. 자, 동그라미 2번은 좋은 쪽 눈을 사용해서 이제 디옵터 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디옵터 계산을 하는 공식을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좋은 눈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좋은 눈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좋은 눈의 이렇게 기준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목표 글자 크기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목표 글자 크기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저희는 공식에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목표 글자 크기가 1이고 읽을 수 있는 현재 크기가 2가 지금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검사거리는 위에서 보면 40cm가 나왔거든요.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1분의 2 곱하기 40분의 여기 보시면 100. 그래서 약분을 해주면 되죠. 1가 되고 2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5. 그래서 디옵터는 5라고 하는 걸로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5 디옵터라고 하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문제인데요. 여기 있는 거 문제를 보실 때 비읍과 같은 상황에서 안내인과 함께 방향을 전환할 때 안내인과 동수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90도로 돌아서 마주본다 라고 하는 거, 90도로 돌아서 마주본다 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그대로 알고 있는 거 쓰시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5번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계속 이 시각장애 부분은 저희가 매년마다 약간 경향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 있게 공부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중등 이상으로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 평균이 가장 최악의 1점, 2점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해서 내가 맞을 건지 아니면 계속 조금 더 넓게 내가 가볍게 여러 기출들을 주로 볼 건지라고 했을 때 먼저 우선순위를 계속 뭐다? 넓게 두루 보고 난 후에 시간이 있으면 좀 더 깊게 봐라라고 하는 걸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공부하는지 감히 계속 물어보시길래 이 말을 계속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4번 문제도 보시면 이거는 저희 특수는 하나만 나왔던 문제였고 웬만하면 다 일반초와 연결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수에서 답이 쓸 수 있는 것도 했지만 다 이왕이면 일반 초등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1분 동안 사측 연산을 얼마나 정확하게 많이 계산할 수 있는지. 그래서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어디서 또 봤었었죠? 맞습니다. 중등에서 보면 처리 속도와 관련된 예시와 좀 비슷하지요. 그래서 곱하기를 하는데 바로 인출하지 못하고 그것도 어떻게 된다? 정확하게 답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나와서 여기 있는 것만 보더라도 선생님들이 수학, 특히 연산 유창성을 정답을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측 연산이라고 했으니까 연산 유창성이고요. 저희는 읽기 유창성도 있고 쓰기 유창성이 이미 다 시험 문제 출제가 되어서 우리가 당황스러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 정확하고 많이 계산할 수 있는지라고 했고 여기는 시간까지 나와 있어서 속도와 정확성의 개념인 연산 유창성 그리고 지도하는 내용이니까요. 여기 보니까 아이가 뭐더라 428, 48 여기 다 답. 즉 여기는 받아올림이 없는 곱셈이구나.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23 곱하기 4라고 했을 때 4, 3, 12 82가 아니라 여기 그래서 받아 올리는 1을 더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답으로 쓰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때 올린 수를 이용해 상위 자릿수 곱을 진행한다. 이 말과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것과 근데 1초와 연결해서 쓰셔도 되는 거여서 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번 문제에서는 정말 깜짝 놀랄 이 지문이 똑같이 나와서 저는 깜짝 놀란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석과 물체 그래서 내용책에는 운동과 에너지 정확하게 쓰시면 됐던 문제에서 5회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던 부분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일반 초등 문제 저희는 강화와 관련된 것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볼게요. 그런데 최근에 민수가 발표를 하고 캐릭터 카드를 받은 후에는 손을 드는 행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10분이 되어 가면 손을 드는 행동이 급증하더라고요. 그래서 변동 간격 강화 계획으로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리얼의 이유를 써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가 생각 고정 간격에서는 마지막만 거의 10분 가까이 됐을 때 손드는 거. 아, 이거 뭐더라. 스켈럽 현상이구나. 가리비 효과구나. 그래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켈럽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정을 하는 것이다. 아니면 가리비 효과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정답으로 쓰시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영호에게 책상을 치는 행동과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관심을 주세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줄일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그렇지만 뜻하지 않게 영호 행동이 강화될 수 있다는 건 우연적 강화. 그래서 책상을 치는 행동이 발생한 직후에 관심을 주면 책상을 치는 행동이 뭐가 되더라? 우리는 강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그대로 정확하게 정답을 써주시면 됐던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6번 문제는 지체장애인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15년도 초등의 스플린트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이유 이게 역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던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태서와 진수의 소모가 재료는 책상 가운데 두어야 되고요. 팔목과 손에 굴곡이 있어서 구축을 예방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 아이는 태서는 경직형이고 진서는 불수운동형이라고 하는 것에
수정이 필요한 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두 학생 모두 우리가 장애 특성에 근거해서 책상 가운데로 놓아주는 건 사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애가 있든 없든 우리 항상 중립 자세, 균형을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두 학생 모두 중립 자세, 즉 중립 자세라는 건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거라고 쓰시면 되고요. 지금 팔목과 손은 상지잖아요. 그래서 상지 보조기, 깁스, 스플린트 등등으로 문제를 정확하게 써주시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일반 초등과 연결되어 있는 거여서 7번, 8번은 또 따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난이도가 굉장히 계속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은 내년에 공부 방향을 잡으실 때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계속 뭐다? 가장 그래도 이제까지 역대 몇 년에 한 번씩 초등은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됐던 게 있었는데 그게 가장 최근에서는 26학년도지만 그 이전에 22년도였거든요. 22년도 역대였지만 결론적으로 사실은 평균이 낮을 뿐이지 그 안에서 우리가 고득점을 평균이 낮다는 건 고득점이라고 했을 때 결국 50점이 평균이면 60, 뭐 이 정도가 고득점이 될 수 있겠죠. 뭐 상위 한 10점 정도. 그런데요. 이걸 또 선생님들이 70점, 80점 맞아서 즉 만점 가까이 맞게끔 공부를 하는 시간을 열심히 많이 이제 투자를 해야 중등 이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학습 수준이 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초등특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쟁률도 그렇게 다른 유아와 중등보다 높지도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이제 티오가 또 많이 나오는 전공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합격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빨리 가려고 한다면 그래도 역대 나왔던 22년도, 26년도 기준이 아니라 가장 그래도 기출 패턴으로 나왔던 그 이후의 것을 우선순위로 하는 게 목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 패턴이라고 하는 건 얇게 넓은 지식들을 물어봤던 게 기존의 초등 스타일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이제 선생님들이 그걸 한 후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얻는다는 건 계속 이 중등처럼 심화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을 때 좀 더 공부해서 우선순위를 하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초등도 40 거의 이제 39점, 40점 가까이 나왔다고 했고 저희가 특수교육학 장특법은 안 나왔지만 특과정 여러 가지가 이제 혼합된 상태에서 저희가 40점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대로 일반 유아처럼 50대 5로 갈지 아니면 6대 4로 갈지 예측할 수 없지만 결론은 일반 초등을 저희가 어느 정도 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초등도 좀 신경을 쓰시면서 골고루 좀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걸 여러 번 지금 당부드리고 있네요.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먼저 계속 넓고 얇게 지식을 쌓은 후에 깊게 봐라. 반복을 해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아와 초등의 해설 그리고 저희 근거 이렇게 간단하게 했고요. 실제 기출문제 분석 강의는 저희가 강의 계획에 또 이제 보시면 나와 있어서 그때 철저하게 또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강의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